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수익 1타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49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전문가님 너무 뵙네요. 뵙고 싶었어요. 네. 그리웠어요. 전문가님의 이런 열정. 네. 그리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리웠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예쁜 넥타이 또 하고 네. 오셨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난주에도 하고 온 건데. 그렇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 보이시는군요. 아니,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뭘 그래요. 오랜만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동네 반사회처럼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도 노란톡 켜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항상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중에 실질적인 대응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제 따로 실질적으로 제 전우들과 하는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다 표현해드리진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해상충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황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업종이나 섹터가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식을 조금이라도 좀 해보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종목을 지금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잘 아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와 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전히 우리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다 보니까 이제 한 2주 전, 1주 전에 상당히 좀 강한 기대를 모았던 종목들이 거의 한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20%까지 좀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동안에 더 기존에 많이 빠져 있었던 코로나 관련된 제약바이오라든가 여러 업종과 종목들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좋은 소식,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봐야 종목이 뻗어나가질 못한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나왔다 하면 준상한가까지는 그냥 밀어붙이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식을 대응하기에 좋은 기회이고 지금은 수익이 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장이 아니라 얼마나 더 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장 좋을 때 수익을 많이 내놓고 나중에 조금 시장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 바라지만 왜 그런 날이 없어요. 또 늘 좋게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사기만 하면 다 올라간다. 이렇게 행복에 겨운 이런 비명을 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꼬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 좋을 때 아주 과감하게 수익 많이 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계속해서 역시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주의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 네.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우리 주린이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쫙 밀어 올릴 때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쫙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릴 때는 못 따라 들어가다가 이거 엊그제까지 10,000원이었던 게 어제 11,000원 되고 오늘 12,000원이 돼. 쭉쭉쭉 밀고 올라가. 비싸. 왜냐면 나는 10,000원이었던 걸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주가가 12,000원이 돼버리면 비싸다라는 생각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들어가느냐? 10,000원이었다가 12,000원까지 갔던 게 슬슬슬 내려와서 한 1,700원, 1,800원 되면 요거 한번 잡아볼까라고 해서 슬슬슬 저점 분할 매수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계속 기법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립니다만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점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떨어지고 있을 때는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최저점 매수는 없다. 내가 최저점에 이 종목을 살려는 욕심만 버리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정말 편안하게
많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추세가 꺾여 내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남들보다 더 주고 사더라도 양봉 전환되고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해 3분기, 4분기에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후죽순 정말 아주 장밋빛에 부풀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계속 좋을 것 같았지만 막상 고점을 지나고 나서 쭉 밀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도 제일 많이 해드렸던 게 현대바이오 국민고충주 네. 제가 처리해드리고 나올 때마다 현대바이오 설명드리고 이제 빠이빠이까지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오히려 목표했던 것보다 더 올라왔죠, 현대바이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약바이오 많은 종목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꺾여 내려가는 데에서 다 같이 많이 빠졌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가장 좋은 흐름이 또다시 코로나와 연관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워낙 기대감이 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워낙 끼 있게 움직이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불씨,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라는 그 질병 자체를 빠르게 종식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확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결론만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무리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그동안에 내가 좀 저가 매수 비중을 좀 많이 늘려서 굉장히 좀 어려웠고 등줄기에 막 식은땀이 났던 부분 이제 바로잡을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비중을 오히려 축소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된 사례보다 조금 잘 안 된 사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 그러면, 저도 사실 이거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 번 좀 권장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쭉 주가가 또 이게 밀리면서 오히려 제가 추천했던 가격 10,000원대보다도 많이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거의 5,000원 구간대까지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난해 이렇게 연말에 한 차례 강한 급등을 주고 나서는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다시 이렇게 또 좋은 흐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 없을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겨운 상태에서 한 차례만에 이렇게 다 큰 수익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수습을 해가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말고도 정말 그동안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다른 더욱 건강한 섹터, 지금 이제 또 실적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자금을 이동을 해도 괜찮은 흐름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미 선두그룹과 중간그룹, 하위그룹이 아예 결정이 났어요. 마라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2시간 한 10여 분 동안 마라톤 경기를 쭉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마라톤은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미 메달권은 결정이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선두권 그룹이 딱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중위권 그룹 어떻습니까? 중위권에서 제 아무리 치고 나가려고 해도 페이스를 또 올려야 되는 거 따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도 어렵죠. 그런데 제약바이오라든가 IT 섹터 등, 그러니까 모든 R&D,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은 먼저 주도권을 점해버린 어떤 그 선두그룹들을 후위 그룹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아무리 뭐 남들이 잡아먹으려고 경쟁사들이 어떻게든 얘들 한번 제껴보려고 막 별의별 수를 다 써도 못하는 이유는 뭐다? 이미 선두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그리고 영업 인프라,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라든가 많은 연구기관으로부터 또 업무상 제휴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위권 그룹들이 상위권 그룹을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 정말 이건 코로나에서도 상위권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셔야죠. 저도 제약바이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거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 코로나 어쩌고 하던데 아무튼 코로나야,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라 그러면 조금 빨리 청산을 할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데, 이거 드디어 간다.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조금 내가 어떤 테마성에 묶여서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부분을 했다, 입 밖에 인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맞아, 내가 조금 요거는 잘 모르는 기업과 잘 모르는 섹터인데 조금 무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기회에 조금 비중을 축소하라.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냐? 절대 그럴 리가요. 코로나에서도, 자, 지난주 제가 너튜브 영상에 뭐라고 남겨드렸습니까? 폭등할 종목을 제가 짚어드리겠다. 제약바이오 폭등할 3선 해가지고 제가 드렸는데 제일 잘 간 것만 얘기해야지.
시젠. 그죠? 제 너튜브 영상 검색해 보세요. 제가 제일 잘 갈 제약바이오. 제가 2주에 이거를 방송을 너튜브에 이거를 찍었는데 바로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단 2, 3거래일 만에 50% 이상 폭등을 하면서 와. 또 저를 아주 또 흐뭇하게 해줬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 너튜브 영상을 보고 저와 함께 기쁨을 누리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세요. 세 종목 추천해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시젠이었다. 아니 방금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우후죽순 올라온 거 조금 이제 비중 축소하라면서요. 코로나 종목 아닙니까? 맞는데 이 친구는 뭐를 하는 친구입니까? 이미 다른 제약바이오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이 친구는 이미 퍼밸류가 제가 이거 추천할 때 12만 원대 제가 딱 요 음봉 나온 4월 6일 이 음봉 끝자락에 제가 장 끝나고 너튜브 찍어서 영상 스트림 이거 올린 거지 않습니까? 업로드를. 이거 확인해 보시면 이때 제가 그 너튜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퍼가 6배, 7배다. 현대 기아차 빼고 뭐 은행권들 PBR 0.3배 빼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라고 봐도 상관없다. 필수 소비재라고 봐도 상관없다. 이제 진단키트는 휴지랑 똑같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회사의 퍼가 6배, 7배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이라든가 해외의 판로가 점점 더 넓혀지고 있는데 근데 퍼가 6배다. 말이 되느냐? 이거 간다. 다음날, 다다음날 빵빵. 그래서 또 아주 저를 흐뭇하게. 이 얼굴이 원빈보다 잘생겨 보이는 이유는 제가 제시해드린 너튜브를 보고 시젠에 동승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제 얼굴이 원빈보다 잘생겨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 얼굴을 앞으로도 아주 잘생기게 느끼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너튜브 많이들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하위 그룹들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종목이죠. 시즌 힌트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에서 치매.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치매. 치매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얼마나 최근 코로나 사태 나타나기 전에 얼마나 그 뉴스 사회면 기사에 슬픈 소식들이 많았습니까? 요즘에 뉴스 사회면에 왜 이렇게 열받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진짜 이 분노하게 되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곰곰이 한 3년 전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치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환자들의 가족들 너무 이렇게 슬픈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뭐다? 치매는 이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계속해서 여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등장을 해버리면서 모든 상황을 다 뒤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코로나 말고는 뭐 병도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치매. 치매가 이제 치매보험 관련해가지고 이제 치매 관련된 이제 진단키트도 공급이 됩니다만 무엇보다 치매 자체를 극복하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관련해서 상당히 좀 움직임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 관련해서는 꼭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마음의 병 관련해서는 꼭 한번 여러분들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도 잘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느냐.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령화 사회에 관련된 부분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암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비중을 한번 또 축소를 해줘야 돼요. 왜요? 이번 주가 미국 암학회 관련해가지고 미국 암학회에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주제도 발표하고 내용도 발표하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기업이고 우리의 연구 성과는 이렇다. 그러면 굉장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암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놔도 돼.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다루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자, 우울증 다뤘고 진단키트 관련해 다뤘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 관련된 부분. 고령화 사회하고 언택트 진단 관련된 부분. 한 차례 좀 최근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꼭 한번 지켜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시대에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굉장히 잘 맞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를 누비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내일 이제 삼성전자 배당 들어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날아오르겠지만 삼성전자 이제 얼마나 더 키울 거냐고요. 이미 전 세계 최고의 선두 그룹인데. 그렇죠? 근데 국가의 위상이라든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더욱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기 위해선 제약바이오를 결국 육성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늘 그 정책 과제 중에 하나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꼭 지금도 편입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권장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강세 보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은 무리하게 매수하면 안 된다. 오히려 보유자분들은 이번 상승하는 기회에 비중을 축소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49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카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카카오가 액면 분할 후에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어요? 일부러 저를 칭찬해 주시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연말 연초부터 이 카카오 이 분할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다. 절대 무거운 종목이 아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예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카카오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돈을 많이 버는 서비스는 요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고 분사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카카오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오늘 또 워낙 근데 속도를 좀 많이 냈으니까 속도 조절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나오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 대표주 관련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넷 대표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면에 오늘 좀 부정적인 흐름 보였던 섹터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죠.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보면 뭐 아주 슬픕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최근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주린이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과감하게 올라탈 것이냐 눌림목을 공략할 것이냐. 저는 앞서 이번 장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설명드리는 게 중따가 뭐예요?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중간 이상 시장보다 센 종목들 따라붙어서 상한가까지 밀어 올라가는 그 수익을 누리자라는 거죠. 최근에 이 종목들이 얼마나 세게 날아올랐습니까? 그런데 최근 장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다? 슈퍼스타를 2거래일, 3거래일 계속해서 만들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형태의 움직임이 많다. 지금 이 그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들 끝났냐? 절대 안 끝났습니다. 절대 안 끝났는데 지금 살짝 눌림목 구간에 편입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힘겨운 시간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시장보다 훨씬 더 센 종목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눌림목 구간에서 잡게 된다라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라니와 그 침폭 자체가 상당히 하방 쪽으로 변동성이 커졌다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눌리는 거 잡지 말고 오히려 치고 올라갈 때 잡으세요. 다행히 제가 이 시간에 언급을 하는 종목과 업종은 어떻다? 저는 굉장히 힘들 건데 요거 계속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각심도 가지고 있고 조금 이제 뭐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거 빠르게 수습도 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어떻게 보면은 더욱 잘 될 수 있는 부분, 내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걸 좀 찾아가는 것만 채우기에도 이 1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오늘 빠진 업종들도 상당히 많은데 반반이었잖아요. 거의. 근데 굳이 이 종목들을 얘기하는 이유 뭐 두나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교육 온라인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한 차례 이상 또 반등을 나올 거다.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꼭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지 마라. 증시의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시장보다 세서 카카오 처음에는 아까 이제 우리 질문 나왔던 카카오 인터넷 대표죠. 카카오 뭐 올라간다고 이 무거운 게 진짜 올라가네. 이거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또 올라가네. 이거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라 하면 쭉쭉쭉쭉 가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H&M도 마찬가지죠. 제가 연말 연초부터 올라갑니다. 목표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에이 이게 무슨 3만 원을 가. 이게 무슨 3만 원을 가. 슬슬 올라가네. 빠지면 사봐야지. 빠져야 안 빠져요. 이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교육 온라인 관련주라든가 두나무 관련주를 선택하셨다는 이유는 뭐예요? H&M 같은 이런 견조한 상승 흐름을 원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언급한 이 두 섹터를 편입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을 노리고 대응한 거 아닙니까? 이미 변동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승 추세를 유지해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반짝 하는 흐름을
노리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종목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반짝하는 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반짝할 때 앞에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항상 시세 초입부에 따라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온라인 교육 관련주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들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나영호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역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저 수익률이 조금 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됐으면 되니까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예상했던 대로 뭐 상시 EDP라든가 다 올라오죠. 자, 그런데 자, 요거 하나만.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하고 최근에는 워낙 이 무료 노란 톡방에서 제가 중따 종목들을 많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야간에는 종목을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아니 바로바로 실시간 움직이는 거 바로바로 잡아드려야지. 오늘 이 야밤에 내일 아침 또 이게 미국장 돌아가고 얼마나 또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노란 톡방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유일하게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이 바로 이 명신산업이죠. 명신산업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노란 톡방에 돌아오시면 제가 이 너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좀 올려드려요. 여기에다가 제가 실시간 찍은 너튜브를 올려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이 명신산업 관련해서 또 뭐라고 영상을 남겼냐? 자, 지금 만 한 달 보름 동안에 제가 명신산업을 2번 대응을 했어요. 한 번이 언제냐? 아무리 이거 지금 테슬라가 흔들렸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3월 9일 날 24,000원까지 빠졌죠. 자, 이날 장대목 3월 8일 날 무려 저가 마이너스 14%를 뺐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까지 개파락한 이후에 변동성을 폭발적으로 키워보이면 아무리 무시무시한 그 하락장에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고요. 아무리 좋다 해도 기술적 반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 그러면 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명신산업 쏘세요. 이건 무조건 먹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3월 9일 날 장중 마이너스 5.7%까지 빠질 때 뭐 최저점에야 샀겠습니까? 최저점에 어떻게 삽니까? 그냥 적당히 한 밑꼬리 정도에서 잡으면 되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최저가에 살려는 욕심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내가 저거 최저가에 샀어 자랑하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수익률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알량한 허세만 버리면 돼요. 허세만 빼고 담백하게 시장을 한번 접근을 해보면 정말 좋은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쭉 저점 찍고 되돌릴 때 뒷덜미를 탁 잡아채면 다음날 어떻다? 일단은 14%. 요 1박 2일로 제가 14% 수익을 한번 냈어요. 그리고 나서 비중을 축소하고 명신산업은 제 영원한 관심주라고 그랬죠. 사람도 자동차도 다이어트.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쭉 이렇게 좀 1박 2일로 한번 수익 내고 나서 쭉 이렇게 흐름 나올 때 제가 너튜브에 계속 영상을 뭐라고 남겨드렸어요? 27,000원, 28,000원 이 주요 저항 라인 넘어가면 요거 또 한번 제대로 시세가 부부를 뿜을 겁니다. 한 차례 쭉 4월 초반에 요거를 참 얄궂게도 11.83%나 밀어 올렸는데 종가의 지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종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종가는 조금 눌렸지만 아주 그래도 또 시원하게 시세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27,000원 넘어서 따라 붙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밀어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무섭기는 하지만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월가의 격언 항상 하는 얘기죠. 황소는 돈을 번다. 곰도 돈을 번다. 그런데 양과 돼지는 항상 잡아먹힌다. 겁 많은 양이 되면 이 총칼이 난무하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황소가 되던 곰이 되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미련한 탐욕스러운 돼지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양과 돼지는 잡아먹힙니다. 과감하게 따라붙었을 때 단타 수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너튜브 영상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뭐를 했냐? 또 27,000원, 28,000원 넘어설 때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쵸?
28,000원 넘어서면서 또 따라붙으신 분들이 물론 이날도 7.49%인데 28,000원 넘어서 따라붙어봐야 700원 넘어간 건데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마 뭐 이 자리에서는 우리 내일경제TV 얘기만 해야죠. 근데 또 다른 경제TV에도 잠깐 제가 또 뭐 이래 했나봐요. 아무튼 그날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중요한 것보다 4월 13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그 명신산업이 7.49%나 올라갔어요. 종가 최고가로. 근데 왼쪽을 보면 이거 기존에 여기까지 반짝했다가 내려온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기 쉬우세요? 여기서 비중을 줄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이거 확인해 보세요. 4월 13일 날 장 끝나고 지금이랑 비슷한 시간에 어디라고 언급을 안 할게요. 경쟁업체니까 상도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 경제TV에 나가서 제가 뭐라 그래요? 내일 명신산업 아주 세게 갈 겁니다. 그렇죠? 바로 다음날 어떻습니까? 시가 4.7%에 고가 8.01%. 얼마에 축소한다? 3만원, 31,000원에 축소한다. 어디에 보면 나와 있다? 또튜브에 보면 나와 있다. 제가 늘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자, 명신산업 지금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한 가지 팁 더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지금 이제 명신산업을 조금 고점에 잡으신 분들, 내 평단이 한 4만 원이야. 한 38,000원이야. 그러면 한 번에 거기까지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를 봐야 된다? 한 번에 그 위치까지 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벌써 제가 한 달 보름 만에 처음에 먹은 게 15%,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10% 못 드셨겠어요? 못 드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10% 이상은 이 정도로 대응을 해드리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짧은 대응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벌써 한 25%, 30% 정도를 만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0%다. 그러면 7%, 8% 정도를 더 비중을 늘려서 들어갔다가 한 번에, 그럼 27%가 된 걸 갖다가 한 번에 다 원금 이상 다 빠져나와야지. 그럼 힘들다. 내가 전체 평단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물량 들어간 거는 15% 먹고 나오고 또 다음에 또 10% 들어와서 먹고 나오고 또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요? 또 줍니다. 언제 준다? 너튜브에 남겨놨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런 식으로 제가 5월 달까지도 이 명신산업을 가지고 계속 단타에 성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시도는 계속 할 겁니다. 무조건 성공한다. 이거는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충분히 될 만한 종목이고 사람도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자동차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다이어트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연비가 개선이 되죠. 그런데 뭐가 있다? 연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안전이죠. 그죠? 타이거 우즈요? 누구야? 그 골프 선수 이름이 뭐죠? 타이거 우즈 맞나요? 타이거 우즈만 안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안전해야죠. 차가 가벼워지면 제동거리가 짧아집니다. 사고가 날 걸 5cm만 막아내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핫스탬핑 공법 가지고 있는 거 테슬라가 본업에만 충실하면 관련해서 많이 부각된 이 명신산업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 종목의 제왕이 출연한 저의 유일한 아픈 손가락 이 명신산업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대응해 드릴 테니까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제 너튜브를 많이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저 오늘 이거 영상 또 남기면서 사인 또 내놨어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 앞으로 좋은 흐름 보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야심차게 준비한 수익 강의 시간이죠. 늘 파생과 주식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 강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또 중따라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 내는 방법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 보시면 자, 중따로 평생연금 만들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또 아주 오늘 재밌는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으실 거예요. 자, 보자고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제 모든 이력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요즘 타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막 명의도용도 하고 전문가 도대체 왜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전문가인 척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 사람의 걸어온 발자취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 이력을 쭉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미 그 증권업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이제 거의 증권사를 대표해서 파생에 대해서 전국 강연을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라는 게 정말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매력이 있죠. 자, 요거 아예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남들은 뭐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 나영을 하는 사람은 그냥 여태까지 해온 것을 담담히 공개를 합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요즘에 뭐 무슨 뭐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그 뭐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지만 차 자랑하고 그 자기 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건물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도 막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받아온 상패들이 제 자랑입니다. 기념품과의 상패들이 제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영광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이 나올 수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파생상품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자님들한테 이미 제가 구정 전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 내기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직접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맨날 이렇게 수익 인증, 쌍아트도 하고 뭐 엄지척도 하고 하면서 1,000만 원 가지고 873만 5천 원을 만 한 달 동안 수익도 내고 여기 손실 나는 거 마이너스 6만 6천 원도 공개하면서 보여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당연히 주식만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옵션이라든가 이런 파생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일단 이게 라이언 일병 버리기를 해야 된다. 바둑으로 따지면 사석작전, 낚시로 따지면 그냥 밑밥 까는 거예요. 떡밥 막 뿌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콕 안 잡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이제 정이 많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라이언 일병을, 이 휴머니즘이 있는데, 그죠? 누군가의 귀한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가야지. 그죠? 라이언 일병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마음이 조금 이 파생 쪽과는 안 맞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정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자, 두산중공업 아세요? 네, 알죠. 알죠? 어떤 네. 회사인지도 잘 아시죠? 그럼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아니 뭐 근데 너무 전문 앵커님한테 두산중공업 아냐고 물어보는 것도 여쭤보는 것이 실례네요. 시청자님들, 두산중공업 아시죠? 잘 알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제 진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 뭐 제 경력까지 다 공개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 가족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파워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정말 이 안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주 소중한 가족들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쪽에 있을 거고, 안 나오나요? 사진이 네. 지금 저작권 때문에. 네, 이 사진은 내보낼 수가 없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좀 올렸더니,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 사진이나 한번 잡아주시죠. 자, 트레이딩은 절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좀 설명을 좀 드렸죠. 결과적으로 열심히만 싸운다라고 해서 이 많은 외적을 어떻게 물리쳐요? 이순신 장군님 아무리 용기만 있다 하더라도 이 적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앞서 이 다른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이라 이게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데,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는 열망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눈에 흔하게 보이는 건 답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해요. 오늘도 근데 제가 벌써 카카오를 말씀드렸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두산중공업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뭐 다행히도 요즘에 뭐 동학개미운동 하면서 아주 대형 우량주를 매매하는 아주 그런 바람직하고 누가 봐도 멋진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식 투자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가 되잖아요.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매매를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목들이 지루한 거예요. 앞서 제가 HMM 결과적으로는 제가 사자고 할 때만 샀어도 3만 원 넘어가 버리니까 배 이상을 한 2, 3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카카오 계속해서 뽑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단기 테마 종목에 굉장히 열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단 대형 우량주 종목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 안정적이다 보니까 당일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행운을 찾으려고 막 온 그 파랑새를 찾으려고 온갖 모험과 이 참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파랑새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파랑새는 내 집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는 거, 제가 아까 경력에도 공개했지만 저는 2006년도부터 이제 금융투자업계에 몸을 담아서 그래도 조금 신입사원 때부터 뭔가 그래도 회사를 대표해서
어디 강연을 내보내도 애가 큰 실수하지는 않겠구나 하니까 신입사원 때부터 저를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활동하고 제가 햇수로만 16년 했는데 어떤 종목을 딱 들었는데 그게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겠어. 심지어 저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금융투자업계에 가장 권위 있는 자격증인 펀드매니저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딱 들어봤을 때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희한한 파랑새들을 찾으러 다니십니까?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결론만 얘기해 볼게요. 너무 이게 좀 꼭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결론은 제가 4월 13일 날 두산중공업을 이거를 저와 함께하는 전우분들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에이, 결국 그거 자랑하려고 그 긴 얘기를 대하드라마 대서사시를 썼냐? 자, 4월 13일 날 최저가가 마이너스 0.38, 최고가가 1.89. 이 안에 샀겠죠? 최저가에 전 절대 사지 않아요. 사라고 안 해요. 떨어지는 칼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찍고 반대 갈 때 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보면 어떻습니까? 최고가가 8.18%. 제가 이 최고가에 팔았겠습니까? 어떻게 최고가에 팔아요? 그냥 적당히 어깨 이상 팔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서 아까 아시는지 네.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얼마 정도 먹었을까요? 두산중공업. 이날 사라고 그랬어요. 이날 사라고 이 그랬고, 전날이요? 예, 4월 13일 날 사라고 그랬고 4월 14일 날 장중에 팔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얼마 정도 먹었겠습니까? 최대로 9%까지 8% 이상?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못 먹고 한 6% 후반에서 한 7% 정도 먹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하신 거죠. 아예 굉장하다는 건 저를 너무 좋아해서 하는 얘기고, 그거는 저에 대한 동료로서 애정이 많아서 하는 얘기고, 요즘은 상한가를 못 먹으면 먹은 게 아니에요, 주식이. 요즘 상한가가 하루에도 뭐 열 몇 개씩 나오고 있는데 이수협 지수 오늘 날아가는 거 봐요. 그런 거 들어가야죠. 제가 꼴랑 요거 먹은 거 자랑하려고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결론은 뭐다? 두산중공업은 막상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주식 기준으로 해서는 7% 수익이 났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제 전우들은 얼마 수익이 났길래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크게 자랑을 했냐? 플러스 70% 수익이 났습니다. 플러스 70%.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주식 선물이라는 상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준비 의 땅에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슬프지만 나에게 돈이 있어야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돈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적군들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물리치냐고요. 배 12척 있으면 어쩌라고 상대방은 100몇십 척 있는데. 그쵸? 못 이긴단 말이에요.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죠. 자, 두산중공업이 7% 올라갈 때 저는 70%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변동성이 큰 빨리 단기적인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냥 뭐 제가 얼굴을 실제로 보고 있다라 그러면 차마 이런 얘기 못 하는데, 그나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단기적으로 단타에서 수익 내려는 그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종목에 투자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질문하면 2줄 이상 답변할 수 있으세요?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지난 16년간 누군가에게 이 종목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 그 종목을 A4지로 100장 정도는 쓸 수 없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 종목을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종목은 무조건 오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그 종목 사업부에 대한 상세한 걸 알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올라온다. 지금 시기가 단기적으로 안 좋지만 버티다 보면 분명히 먹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오. 더 좋은 타이밍에 못 들어간 거는 참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만 이거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최근 중따 대응하면서도 어땠습니까? 계속 승리하죠.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자, 여러분이 대형 우량주는 지루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그 너튜브 스트리밍 장중에 할 건데 들어와서 꼭 확인해 보세요. 내일 제가 어떤 종목 가지고 대박 수익 날 건지. 내일 제가 삼성전자로 대박 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로 제일 제가 대박 수익 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일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일 삼성전자가 뭐 하는 날이냐면 이제 배당을 지급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뉴스를 통해서도 막대한 배당금이 나온다라는 거 막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뭐 배당 뭐
좋겠다. 근데 난 관심 없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약 5배 정도의 배당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지난해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가 올랐다? 더블이 올랐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난해 삼성전자 움직임을 딱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초반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배당을 시행했던 게 언제냐? 4월 17일입니다. 자, 보시면 쭉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1차적으로 폭락을 했다가 반등했다가 지지부진 재미가 없는데 언제 크게 치고 올라왔다? 4월 17일 날 치고 올라왔습니다. 시가 플러스 3.67%, 고가 플러스 6.12%. 이 무거운,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 아니었을까요? 1등이었어요. 근데 이때보다 배당이 무려 5배다. 근데 변수는 뭐? 시가총액이 이때 주가가 얼마예요? 주가가 51,400원이죠? 자, 지금은 주가가 얼마예요? 84,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70% 정도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탄력이 얼마나 셀지는 좀 변수로 남죠. 근데 대신에 배당은 역대 최고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건데, 그래 봐야, 아니 뭐 작년에도 뭐 대단하네. 근데 그래 봐야 5% 6%? 아니 내가 알고 있는 테마주 들어가면 내일 상한가도 먹을 수 있는데, 뭐 내가 뭐 어떤 정치인 관련주 뭐 이게 뭐 누구 고교 동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회사 들어가면 상한가도 먹을 수 있는데, 동창인데 어쩌라고. 지금 세상이 뭐 동창이면 다 됩니까? 뭐 친구면 다 돼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 종목을 들어가서 스스로도 말하기 불편해. 반대로 제가 그냥 딱 한마디로 여쭤보잖아요. 그거 괜찮겠어요? 진짜 괜찮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 삼성전자 고배당을 통해서 3% 4%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되도 않는 종목들 가지고 조금 이거 변동성 반짝할 때 거래량도 그냥 반짝하고 만 거, 어떻게 청산하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든 거, 이런 거에서 수익 내지 마시고, 삼성전자 3% 수익 나면 얼마 수익이다? 30% 먹는 거예요. 그게 주식 선물. 그러면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앵커님이랑 둘이 제가 막 미션 받아갖고, 제가 이거 내일 수익 내면 또 수익 인증해 볼게요. 뭐로 인증할까요? 막 하트 이러면 제가 하트 사진 찍어갖고 맨날 올리고 1,000만 원 가지고 870만 원 수익 내는 거 보여드렸지만, 옵션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 얼마나 정이 많아. 라이언 일병을 버릴 수가 없어. 이 하나를 무조건 살려야 돼.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로 나타나요? 주식시장에서 참 안 좋은 물타기로 나타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못 따라오는 거 오케이, 이해합니다. 왜 그런지도 이해하고, 아무리 성과가 많이 나도 불안하니까. 자, 그런데 주식 선물은 기본적으로 뭐다?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똑같다. 자, 최근에 보면 뭐 제가 진 매트릭스 뭐 상한가 29.09% 수익 인증, 이런 거 저도 좋다고 이거예요. 좋아요. 예. 이거 뭐예요 또? 뭐 유화증권 뭐 하루 만에 11%, 뭐 이거 다 우리 전우들이 이거 수익 인증해 준 건데 14% 수익? 좋아요. 뭐 이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척 주식만 나오지? 여기 위에 있네. 이거라자는 거예요. 이거. 사진이 이거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자, 웹젠이에요. 웹젠. 웹젠에 보면 플러스, 이거 이 사진이 아닌데. 이거 중간에 찍은 거네. 플러스 100만 원 한 거를 제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자, 잘 보세요. 평균 단가가 불타기를 한번 해가지고 46,000원이에요. 자.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 이 설명을 잘 하려고 사진을 준비했는데, 다른 사진을 넣었네. 자,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거기 제가 맞는 사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4월 9일 날 웹젠이 급등을 했잖아요. 제가 항상 어떻다? 중따. 제대로 시세가 나고 치고 올라갈 때 따라붙는 거라 그랬죠? 웹젠을 46,000원에 사라 그랬대요, 제가. 이왕이면은 최저점에 사라 그러지. 그러게요. 이 최저점에 샀으면 얼마나 좋아. 더 많이 먹었네. 그죠?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사라고 했어요. 그래도 뭐 한 10%? 그냥 뭐 현금 들고 있으면 뭐해. 현금이 10% 안 주는데. 그냥 웹젠 끄덕끄덕 46,000원, 53,300원 끄덕끄덕. 자, 웹젠을 46,000원에 들어가서 53,300원, 10%가 채 안 되는 수익. 저걸 진짜 막 저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따라 들어가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불구하고 들어가서 10%?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개가 갸웃갸웃하죠. 결론은 뭐? 주식 선물로 들어가서 이게 딱 10% 더블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선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삼성전자 내일 이제 배당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제가 내일 대박 날 거라 그랬죠. 예, 내일 제가 노란톡방 여기 들어오시고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거거든요. 너튜브를 통해서 내일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계좌 수익이 100%가 되는 거다. 이게 주식 선물이다. 주식 선물은 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50개가 좀 안 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뭐 호텔신라, 셀트리온 이런 이름만 되면 그 회사 희한해. 이게 뭐 하는 회사지? 이름만 들어서 뭐지? 뭐 아이스크림 회사인가? 이 뭐 하는 회사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중공업 지금 많이 정책의 변경 때문에 힘들지만 저 회사 좋은 회사 이런 회사들의 승수가 1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10배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익 나요? 신용 미수 쓴다고 해서 다 수익 나나요?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런데 요걸 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자, 몇 분 남았어요, 우리? 지금 46분이니까. 한 3분. 3분? 네, 오케이. 2분 정도 빨리 남았어요. 얘기를 하겠네. 자, 여러분, 신용이나 미수나 스탁론을 하면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얼마예요? 여러분, 그냥 스탁론 뭐 복잡하고 막 설명 듣기 복잡하고 뭐 대출이라고 그러니까 좀 찜찜하고 주식 신용 많이 하시죠? 신용의 평균적인 이자가 한 8% 정도 돼요. 증권사 신용이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3억어치를 샀다. 신용으로 들어가서 1억을 가지고 2억어치를 샀다. 그러면 1억이 연 8% 이자입니다. 그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8%라는 이자를 내는지. 아니 근데 나 대표 조금 너무 이 조그만 내 원금만 가지고 해서는 수익이 좀 덜 날 것 같고 확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주식 선물은 이자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식은 어찌됐든지 간에 팔 때 뭐가 있죠? 거래세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매매 수수료가 있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매 수수료를 내요. 주식 선물은 주식에 비해서 매매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딱 한 호가만 먹어도 수익입니다. 수익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에 사서 만약에 호가가 50원 단위다. 10,000원, 10,050원은 너무 비싸다. 그냥 9,000원에 사서 9,010원에만 팔아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고,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이제 나중에 주식 선물 내일 들어와 보세요. 상세히 교육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급등락이 심한 종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웹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상한가를 밀어 올릴 분위기였으니까 그냥 제가 들어가라고 했던 것 뿐이고, 통상 제가 여태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기아차 가지고 제가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두산중공업.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선물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 뭐다? 이게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이렇게 견조한데. 그래서 이런 종목을 들어가라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먹었죠. 7%면 70%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테마주를 가지고 하루에 15% 수익 내는 게 쉬워요? 아니면 삼성전자, 기아차를 가지고 하루 1.5% 수익 내는 게 쉬워요? 1.5% 수익 내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곱하기 10배가 되니까 15% 수익입니다. 하다 보면 소도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는다고. 저도 두산중공업 이거 8%나 올라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걸로 해둡시다. 그랬더니 방송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똑똑한 친구인 걸로 다들 생각해 주세요. 결론은 될 만한 종목 가지고 하루에 1.5% 수익 내자. 저와 함께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촉박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